지금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 여학생의 게시글 때문인데요. 베이징대 출신 왕샤오맨이라는 학생이 올린 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무릎 꿇었다.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중국 최대 커뮤니티 웨이보에서 조회수 1억을 돌파했고 댓글만 50만 개가 달렸습니다. 매국노다, 정신 나갔나,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악플부터 용기 있는 발언이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응원까지. 중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베이징대 수석 졸업생이 미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조국, 중국을 두고 한국에게 무릎 꿇었다고 고백한 걸까요? 그녀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랬습니다. 한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속국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2년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이다. 중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베이징대 최고 엘리트가 한국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자존심 강한 중국 엘리트 여학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왕샤오맨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중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세계 최고 대학에 간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룸메이트가 아시아인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에요 라고 인사하길래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저 중국인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한국이라니. 중국의 속국 아니었나?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나라 말이에요. 아, 한국.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이가 짐을 정리하는데 온통 이상한 것들 뿐이었어요. 화려한 화장품들, 예쁜 옷들, 그리고 뭔가 번쩍거리는 전자제품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브랜드예요. 설화수, 삼성, LG. 라고 답하더군요. 한국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은이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웃으며 네, 꽤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 브랜드가 훨씬 크고 유명한데 뭘. 오리엔테이션에서 각자 소개를 할 때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죠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오 차이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은이 차례가 되자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코리아, BTS, K-드라마, 온갖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어요.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해요? 한국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요즘 한류가 인기잖아요. 음악, 드라마, 영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류?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요? 중국 문화가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는데.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한류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테이블에 학생들이 몰려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군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BTS 새 뮤직비디오예요 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대박. 너무 멋있어. 하면서 난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돌 가수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점심 후에 지은이와 함께 학교 서점에 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거예요. 코리안 포 비기너스라는 책이 1위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인기예요? 서점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해서요. K-드라마나 K-팝 때문에. 저는 어이없었어요.
중국어는 UN 공식 언어 중 하나인데 한국어 따위가 더 인기라니. 더 충격적인 건 화장품 코너였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존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설화수 후, 이니스프리.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브랜드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중국 것도 있는데. 직원이 답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품질이 좋아서요. 특히 스킨케어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화장품도 중국이 더 오래 만들었는데 한국 제품이 더 인정받는다니.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유럽에서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더군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녁에 지은이와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이 중국보다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인기예요?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트렌디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렌디? 중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데. 깊이 있는 것과 인기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깊이와 인기는 다른 건가요? 주말에 보스턴 시내 쇼핑몰에 갔어요. 지은이와 함께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지은이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삼성 갤럭시는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갤럭시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중국 브랜드는 어때요? 직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화웨이요? 가성비는 좋죠. 가성비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어요. 고급스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명품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루이비통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지은이에게 다가와서 한국 고객이시네요. 저희가 서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로 열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한국 고객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건성으로 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음식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모든 게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인기였어요. 중국 음식점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래된 느낌의 전통적인 분위기였죠. 반면 한국 음식점들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왜 이럴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들었는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정말 한국이 쿨하다고 인식되고 있더군요. 반면 중국은 전통적이거나 저렴한 이미지였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미지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중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인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 강의가 있었어요. 교수가 각국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더군요. 중국은 한참 아래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훨씬 큰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경제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인식, 문화적 매력도, 신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데이빗 조교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경우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을 통해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중국은 왜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품질에 대한 인식, 창의성에 대한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이 저렴한 대량 생산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반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수업 후에 데이빗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브랜드 파워가 세다고 보세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소비재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삼성, LG, 현대 같은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한국이 혁신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면 중국은 아직 브랜드 파워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지은이와 대화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중국과 한국 브랜드 중에 뭘 더 선호해?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전자제품이나 화장품은 한국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실제로 써보니까 그래요. 더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인 지은이도 한국 브랜드를 더 신뢰한다니. 인터넷으로 각종 설문조사를 찾아봤어요. 정말 한국 브랜드가 품질과 혁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중국 브랜드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품질은 의심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방학에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파리, 런던, 로마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하네. 중국 여권으로는 유럽 입국 시 사전 비자가 필요했어요. 반면 지은이는 그냥 가면 되는데? 라고 하더군요. 한국 여권으로는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거든요. 비자 신청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대사관 가서 면접 보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지은이는 그 사이에 벌써 항공권과 호텔을 다 예약했어요. 샤오메나, 비자 나왔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국 비자가 나온 건 여행 출발 일주일 전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 여권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르다니. 공항에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지은이는 자동 게이트로 쭉 통과했는데 저는 입국 심사관과 긴 대화를 해야 했어요. 방문 목적은? 어디서 머무를 예정인가? 언제 돌아갈 건가? 파리에서 만난 마리가 신기해했어요. 한국 여권은 정말 좋은 여권이구나.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중국 여권은 어때? 비자가 좀 필요해요. 마리가 그렇구나 하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달라지다니. 여행 중에도 계속 느꼈어요. 호텔에서, 상점에서, 관광지에서. 한국 여권을 보면 오, 코리아 하며 환영했지만 중국 여권을 보면 차이나 하며 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럴까?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신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지은이의 말이 뼈아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거죠. 국력이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국력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저는 이번만큼은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중국 부스를 정말 공들여 꾸몄습니다. 서예, 전통차 문화, 중국 전통 의상까지 5,000년 중화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깊이 있는 문화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구경하고는 다들 어디론가 가더군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한국 부스였어요. 그곳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한국 전통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음식 코너였어요. 김밥, 떡볶이, 치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맛있어.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도 중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좀 기름져요. 너무 짜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한국 음식은 건강해 보여요. 예뻐요라는 반응이었고요. 마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샤오맨, 중국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어. 하지만 한국 문화는 더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워. 그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축제 마지막 날 지은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줘. 처음에 내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기분 어땠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때? 샤오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보다 훨씬 열린 마음이 된 것 같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었어. 한국이 대단한 게 뭔지 알겠어? 뭔데? 문화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야. 중국 문화는 깊이 있지만 무거워. 한국 문화는 가볍고 재미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문화의 힘은 깊이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걸 해낸 거고 중국은 아직 그러지 못한 거죠. 인정한다, 한국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어요. 글로벌 기업 면접을 보는데 자꾸 벽에 부딪혔어요. 구글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인데 말이에요. 반면 지은이는 같은 회사들에서 환영받았어요. 한국 출신이시군요. 한국은 정말 혁신적인 나라죠라는 반응이었어요. 면접관들이 삼성, LG 얘기를 하며 한국 기술력을 칭찬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컨설팅 회사 면접이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라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배제시키더라고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라는 이유로요. 왜 이럴까? 데이빗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정치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 정보 보안 문제 등등. 그럼 한국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더 신뢰받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력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중국 모델을, 지은이는 한국 모델을 발표했죠. 제 발표 후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모든 질문이 중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지은이 발표 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라는 긍정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인정해.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야. 지은이가 놀라며 그렇게 생각해? 응, 솔직히 그래. 왜?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해. 더 신뢰하고 더 매력적으로 생각해. 이게 진짜 국력인 것 같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맨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었어. 작은 나라, 중국의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 중국도 대단한 나라야. 물론이야. 하지만 대단한 것과 매력적인 건 다른 거더라. 한국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년 전 한국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국력이란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영토의 크기도 인구수도 GDP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하느냐가 진짜 국력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K-팝으로, K-드라마로, K-뷰티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과 지은이를 통해 배운 것들이 가장 소중했죠. 졸업 파티에서 각국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마리가 물어봤어요. 샤오맨,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내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은 것? 모두가 웃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데이빗이 말했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갇혀 살거든. 맞아. 나도 그랬을 뻔했어. 지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나도 고마워. 샤오맨 덕분에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중국 돌아가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해. 삼성이나 LG 같은 곳. 지은이가 놀라며 정말? 응,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매력적더라. 왜? 혁신적이고 글로벌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중국 기업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중국의 크기와 역사만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세련됨과 매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지은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은아,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처음엔 몰랐는데. 중국도 멋진 나라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래도 한국처럼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한국은 정말 특별해. 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국가의 진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걸 증명해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그 한국을 처음에는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아,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 하늘 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한국처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